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꼭 아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많은데요.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연체해야 신용거래가 중지가 될까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짧은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8월부터 바뀌는 소상공인 지역가입자 제도 좀 볼까요? 자, 8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과거로 얘기하면 신용불량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지금은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알아볼게요. 조건이요. 자, 오는 8월부터입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그러니까 1년에 4번입니다.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제도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요, 우리 지역가입자가 뭐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하신 분들은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겠고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아니신 분들이 다 지역가입자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내가 직장인 가입자로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근로자가 좀 있어서 나도 사장이지만은 이제 직장인 가입자로 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1인 자영업자라든지 영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자라도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는요, 예전부터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안 낸다 그러면 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됐었어요. 직장 가입자는.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그동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8월부터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안 내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도 이제는 체납 자료를 누구한테 넘겨요? 신용정보원에 넘기는 겁니다. 언제? 분기당 1회니까 매 분기마다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 4회에 걸쳐서 신용정보원에 넘깁니다. 그러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어떤 것이냐?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모든 이런 금융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용정보와 공공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 옛날로 얘기하면, 그쵸. 신용불량자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일단 신규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규 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 사용이 제한이 되죠.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 어렵고 신용카드 어려우면 진짜 이제는 힘들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더 힘듭니다. 일단은 거래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 지역 가입자고 연체가 돼서 통보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이제 힘들죠. 대출 안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지원에서 다 탈락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 정책들 이런 거는 일단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되면 다 탈락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정부 지원금이 나왔을 때 오죽 많이 제가 설명했습니까? 거기에면은 지원 제외 대상자, 그러면 이제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다 탈락이었거든요. 그런 자영업자분들 이제는 만약에 연체하시거나 연간 500만원 계속 연체하시면은 이 신규 대출이 이제 안 되고요. 신용카드 발급 사용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신용거래는 이제 할 수 없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약이 되고, 특히 이거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업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체납한 지역가입자, 한마디로 사업하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궁금하실 거예요. 이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사회 보험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이 4대 보험료 체납되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이 4대 보험은 누가 징수하죠? 바로 건강보험공단이 합쳐서 다 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그래서 건보공단이 이 4대 보험 통합 진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보료 거기서 나와요. 항상 여러분께 이제 징수하거나 이럴 때. 자, 그런데 이 4대 보험료 체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거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포함입니다. 자, 일단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요.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그 다음에 체납 자료를 똑같이 분기당 한 차례에서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신용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사업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자가 아니죠. 이거의 징수의 대상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업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건보료와 국민연금 가볼까요? 2020년 8월 말부터 사업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장이. 그 전에는요. 일단은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500만 원 체납하면 이게 신용정벌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이 건보료가 직장 가입자 말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지역 가입자는 이 당시에 포함이 안 됐었던 거예요. 여기 없잖아요. 이건 사업장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지역 가입자는 뭐예요? 사업장이 아니죠. 이건 지역 가입자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가 온전히 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저는 수정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렇죠?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반 내주죠. 근로자가 반을 냅니다. 근데 지역 가입자는 그죠? 재산 다 따지죠. 소득 다 따지죠. 이게 60등급으로 나눠갖고 등급화해서 나오는데 그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이유가 건보료 때문에 그래요. 사실 건보료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보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가입자 연체하시면요, 1년 동안 연체하시면 이제 신용불량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건보료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잖아요. 그러면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기에 고의 체납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 나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고의 체납. 건강보험료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거를 고의로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제는 신용불량자 등록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정말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에서 영세 취약 소상공인이 내야 됩니다. 이것도 내야 되는데 체납하지 않도록, 이런 분들 체납하지 않도록 좀 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이제는 1년 동안 만약에 연체한다 그러면. 근데 진짜 취약하신 분도 있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예 그냥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완전히 뭐 모든 신용이 다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건강보험료 다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체납 안 되는 거 1년이면은 1년 동안 체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저도 그럽니다. 저도 사실 이 유튜브 채널 하기 전에는 정말로 그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진짜 너무나 어려우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평론을 하거나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논조가 바뀌었어요. 이게 내가 정말로 과거에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이제는 이 취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의지는 있어요. 본인이 의지가 있고 정말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도 정말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안 갚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체납을 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이고 이거에 대해서 체납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 저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건강보험료 하면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금 이슈입니다. 전 그것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같이 손을 봐야 된다.
아무튼 간에 이 건강보험료 체납하지 않도록 이 취약소상공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두리누리 사회보험 아세요? 이 두리누리 사회보험이 고용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있죠?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정책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들게끔 해서 나중에 이제는 그 사업자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 거죠. 이런 거 같이 건강보험료 일부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제도인데 소상공인은요, 여러분 사업자는요, 여러분께서 건강보험 내실 때에 혹시나 이 주담대 이 지역가입자는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소득, 재산 다 따지잖아요. 이게 60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다 따져갖고 60등급으로 나눠놔서 이게 돈이 책정돼 있어요. 근데 재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전세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나는 전세 대출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내 아파트에 담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거 다 쳐줬어요. 대출이 있어도 무조건 집이 6억이다. 대출이 3억인데 그럼 무조건 6억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지역가입자들이. 왜? 나는 빚이 3억인데.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 중에서 이 대출금, 주담대입니다. 주담대. 뭐 사업자 대출 안 돼요? 이 대출금에 대해서,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거를 제외해줘요, 계산할 때. 그래서 이거는 신청해야지만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해서 3만원 정도 할인됐다. 매달 3만원이잖아요, 이게. 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니, 이거 진짜 신청했더니 되더라. 이 제도가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좀 불공평하다고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또 처음 들었다 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다 물어보시고 아니면 제 영상 과거 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 더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경영 환경 너무 어렵습니다. 있는 제도, 정말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정부가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므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 항상 좋은 사고, 좋은 생각만 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계속 제 방송 보시면서 잘 된다, 잘 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 그죠? 우리는 따끔하게 얘기할 거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는 뭐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사업 자체는, 우리가 생활 자체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잘 된다는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니까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잘 되실 거예요. 복이 막 여러분께 흘러갈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좀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큰 기쁨이, 큰 복이 여러분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